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월스트리트저널이 판형을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커졌습니다. 아마 이 한국의 원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중앙일보 사이즈처럼 좀 작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조금 작고 이게 더 깁니다. 그래서 좁고 길어서 약간 처음에 잡으면 약간 낮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는 중앙일보 같은 베를린으로 판으로 쭉 나오다가 이번 월요일부터 다시 이렇게 큰 판으로 일반 그 한국 신문, 일본 신문하고 같은 이렇게 큰 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사는 이렇게 약간 또 좁은 판형으로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약간 양쪽에 여백을 이렇게 남기고 있고, 그래서 약간 이것도 또 우리들이 보기에는 좀 어색한 약간 그런 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 월스트리트저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오늘 아침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난 A5면에 난 기사입니다. Cost of Sanders Plan. 이 샌더스는 버니 샌더스, 미국의 지금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힐러리를 꺾고 대선 후보가 되고 있는, 떠오르고 있는 버니 샌더스의 공약을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8조 달러입니다. 18조 달러 같으면 우리 돈으로 2경이 좀 더 되는 돈입니다. 말하자면 18조가 어느 정도 돈이냐 하면 미국의 그 GDP 규모에 맞먹는, 미국 GDP가 18조 불 정도 됩니다. 의료보험에 15조, 소셜 시큐리티에 1조 2천억,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에 1조, 그 다음에 무상 등록금, 이제 주립대학 이런데 튜션 피 등록금을 공짜로 해주겠다는데 10억 100억 7,500억 달러. 그 다음에 글자 잘 안 보이군요. 실직이 되었을 때 근로자 가족에게 메디칼 그걸 주는 것이 3,100, 3,200억. 프라이빗 펜션 펀드에 대한 지원이 290억. 뭐 해서 다 합치면은 1년 미국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증액해서 10년 동안 지출해야 된다. 그 10년 동안 들어가는 돈만 해도 18조 원이다 하고 있습니다. 돈은 누가 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샌더스 얘기를 하는 것은 최근에 그 국내 일부 그 언론을 보면 마치 샌더스, 미국에서도 샌더스 같은 사람이 인기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샌더스 같은 제대로 된 좌익이 없냐, 이런 식의 그 논변을 펴는 사람들이, 언론들이 물론 좌익 언론 중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샌더스, 근데 이 샌더스는 18조라는 돈을 월가에 가서 거두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가에 가서 거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갈라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죠. 오늘 제가 정규제 칼럼에서 들을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 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라면은 10개밖에 안 되고 1인당 1개씩 주는데 라면을 정말 먹고 싶은 사람은 100명이다. 어떻게 분배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게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건담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은 공개도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도 되나요? 안 되죠.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건담입니다. 학산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라면 10개는요, 거짓말 탐지기 도입해서 제일 배고픈 사람에게 줘야 해요. 엄마와 함께 보면서 엄마가 답을 쓰라고 하셔서 쓰는 거예요. 정규제 아저씨 웃는 모습이 토끼를 닮았어요. 그 다음에 작성자, 이건 실명인데요. 실명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굉장히 길게 쓰셨어요. 그래서 답변 1, 답변 2 뭐 이렇게
답변 이런 아주 뭐 재밌는 얘기를 써주셨고, 글쎄 조금 복잡하게 썼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디가 우유빛 캐니입니다. 우유빛깔 캐니. 100명이 경쟁을 해서 승리한 10명에게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어떻게 경쟁하나? 라면에 각자 일정한 값을 매긴 후 가장 높은 값을 최종적으로 지불한 사람이 라면을 얻는 경매와 같은 방법이 있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경매 방식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뒤에 몇 분이 이제 또 그와 유사한 라면이든 스트라디바리우스든 가장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주면 되는 것이다. 기준이 없으므로 가장 공평한 방법에 주면 된다. 그리고 라면이든 스트라디바리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 다음에 누구에겐가 주거나 빌려주면 된다. 이 방법이 나는 공평하다고 본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내오셨어요. 이 아이디 니코마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니코마코스는 유명한 그리스 그 윤리 철학자죠. 정규재 주필님께 역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강한 자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쉬울까? 여러분도 이 질문 한번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자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정의로운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강한 자를 정의롭게 만드는 게 쉬울까요? 정의로운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웅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한 자를 정의롭게 만드는 게 쉽냐? 정의로운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쉽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일 말씀드리기로 할까요?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먹어야 한다. 뭐 이건 굉장히 일견 보기에는 공리주의적인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먹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게 이런 재밌는 답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배고픈 자가 먹는다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배분 방식입니다. 가장 배고픈 자가 먹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빵을 우리가 줄 때 빵을 하나가 있다. 두 사람이 나누어 먹는다. 근데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하게 나누어 먹겠느냐 하면 우리는 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빵을 한 사람이 둘로 나누고 나누지 않은 사람이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도록 하면 나누는 사람이 정말 안고가 어디로 가 있는지를 열심히 보아가면서 정확하게 나눌 거다. 그러면 아주 페어해질 거다. 우리가 이 페어하다는 얘기라는 것은 justice, 정의라는 것은 as fairness입니다. 공정함으로서의 정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 답변에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썼어요. 누군가가 그 라면을 만들고 누군가가 그 빵을 만들 거다.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나누라고 하면 말이 되나?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다. 그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다. 가격을. 그렇게 되면 어떤가요? 우리가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은 가격은 누가 결정하냐? 생산자가 결정하냐? 아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는 수요자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빵을 만들어 온 사람이 가격을 정한다. Yes. 그러나 결국은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죠. 팔리는 가격이 있고 안 팔리는 가격이 있고. 결국 공급과 수요가 일정한 선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돈이면 다냐? 사람마다 그 돈이 갖는 한계 효용이 다 다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로 돌아오면 많은 종류의 음식이 존재하죠. 어떤 사람은 저녁 한 끼에 1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2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금가루까지 뿌려서, 어떤 사람은 뷔페로, 돈이 없는 사람은 짜장면 집에, 또는 라면 집에, 분식 집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1원까지도 최대한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역시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 돈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 할 때, 오케이, 나는 손가락을 하나 자르겠어. 난 정말 이렇게 저 라면을 먹는 게 절실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손가락 2마디를 잘라도 좋아. 아니면 나 지금 죽어버릴 것 같아. 죽는 것보다는 손가락 하나 없는 게 나아. 오케이, 나는 손가락 2개를 잘라버리겠어. 라고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왜? 손가락 하나를 포기해서라도 라면을 먹고 사는 게 좋으므로. 그때 우리는 비교치를 못 가지는 겁니다. 손가락 자르는 것과의 비교치를 못 가지는 겁니다. 오케이, 나는 윗도리를 벗어서 줘버리겠어. 나는 빨가벗어도 좋아. 난 넥타이를 풀어서 줘버리겠어. 라면 한 개의 값으로 나 정말 배고프다는 것을 절실하게 입증해야 된다. 나는 내 손가락 하나를 자름으로써 내가 저 라면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겠다는 것을 입증한다. 무엇으로? 표준화된 방법은 없을까?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방법. 돈을 내는 거죠. 사람 누구나 돈을 아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 라면 한 개 얼마를 쓸 수 있겠다. 무슨 소리야? 난 더 쓸 수 있겠어.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음식의 종류들이 존재하면서 각자가 쓸 수 있는 금액을 쓰기를 현실에서는 요구를 하죠.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바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상품들이 생겨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의 한계에 맞게 그 마지널한 비용에 맞추어서 수도 없이 많은 식당들이 아주 고급 요리집에서부터 뒷골목의 분식집까지 다양한 계층의 식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국가 공급을 하거나 이러면 그 밑들을 못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비교적 무난하게 자기의 능력에 맞게 적절히 자기 나름의 식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라면을 만들고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100명이다. 문제는 요구하는 스펙과 어떤 사람을 우리는 쓰고 싶다. 또는 쓰는 그 일자리를 필요하는 사람도 나는 어떤 일자리면은 어느 정도까지 나의 지불 능력이 있겠어. 그 정도 일자리라면 나는 지불 능력이 있다고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비뽑기 문제예요. 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사고 실험을 해보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뭐든지 요즘 제비뽑기로 하려고 한다. 과연 이게 정의의 원칙에 맞는 거냐는 문제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원래 제비뽑기 민주주의였습니다. 아테네 시장을 뽑는다. 그러면 시민들이 모여서 이때 시민이라 함은 물론 전혀 다릅니다만은 시민들이 모여서 시장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제비를 뽑습니다. 자기가 뽑았다. 아우 정말 1년 동안 힘들게 생겨 먹었군. 나 이거 정말 싫어. 당신이 해. 야 그러면 의무를 지는 일이니까 제비를 뽑자 하는 것.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점 시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선거로 전환되게 되죠. 일정 시점이 지나서. 근데 그게 의무라기보다는 권력이요 권한으로 인식되면서 이제 선거로 전환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피선거권을 가진 자는 전체 시민의 10% 정도 되는 세금을 내는 기성, 결혼한 남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노예는 빼고 군인 빼고 뭐 한 10% 정도 되는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계층 안에서 출마를 하고 말하자면 대학교 학생회장을 뽑는데 야 초중고등학생은 빠져줘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인트레스를 가지고 같은 지적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의 동료 중에 선두
대표를 뽑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오던 그리스 민주주의가 나중에 선거제도를 채택하게 되고 그 선거가 소위 인민주의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소크라테스의 공격이 플라톤의 공화국에 나오는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봐라. 농부도 농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뭐 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무기를 만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하물며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 왜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 없냐.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게 국가가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제비뽑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제는 말하자면 동질성이 보장도 안 되고 특히 우리나라 뭐 지금 현대세계 같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데 다 동질적이냐. 이 거대하고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국가 경영이라는 일을 제비를 뽑아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뽑기가 부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비뽑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이 페어하지 않은 언페어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를 전문 자격시험을 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제비뽑기를 해서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의사를 자격증도 없이 아무에게나 제비 뽑아서 네가 의사 일을 해라 라고 맡길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의사만 전문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수도 없이 많은 전문 지식이 있어서 그 전문 직업의 영역에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를 뽑는 절차입니다. 누가 이 라면을 먹을 것이냐를 뽑는 것은 시장에서 프라이스로 결정하면 돼요. 그것이 내가 정말 먹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돈에 얹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돈의 크기로. 그게 이제 자기 손실의 크기죠.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가치. 나는 이 가치를 이렇게 본다. 근데 직업의 영역. 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를 뽑는데, 군인을 뽑는데 총도 못 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우수 완력이 있고, 지력도 있고, 총도 잘 쏘고, 뭐 이런 이제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해지죠. 그 민주적 선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학교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에서 학생을 뽑는데 수리, 수학, 일을 모른다. 미분적분을 모른다. 그런 학생을 뽑아도 되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교육 문제. 이렇게 오면 우리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다고 주장하게 되면 점점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죠. 다르다고 주장하면 점점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각자의 전문적 영역이 있다고 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전문적 직업군의 공화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물리적 평등. 누구나 그저 똑같을 뿐이야 라고 주장하게 되면 점점 왼쪽으로 가서 인민주의적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점차 이제 법치주의적 질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좌우가 갈리는 소위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definition을, justice를 어떻게 define 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경향성을 가진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 최근 들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무책임한 좌경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무조건 야 복잡하면 다 그냥 제비를 뽑아버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야 학교도 추첨을 해버려 제비 뽑아 평준화 다 그런 거죠. 군대 가는데도 에이 제비 뽑아 나중에 국회의원 뽑을 때 제비 뽑죠. 대통령을 제비로 뽑는 건 어떨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 것이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정한 절차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퀄 어퍼추니티라는 측면에서 공정한 것 같지만 깊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이퀄 어퍼추니티는 굉장히 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과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일에 이퀄 어퍼추니티는 전체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깊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퀄 어퍼추니티가 맞지만 적어도 선호되는 일, 권력과 책임이 막중해지면 막중해질수록 이퀄 어퍼추니티는 안 된다. 그건 곤란하다.
접근 전문적 식견과 자격이 점차 요구되는 하나의 지식의 위계 질서가 작동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소위 이 제비뽑기의 민주주의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라면 얘기를 제가 아까 문제를 어제 냈습니다만 오늘은 제게 질문을 주신 분의 질문을 여러분께 강한 자를 정의롭게 만드는 게 쉬우냐 정의로운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게 쉽냐 하는 질문을 니코마코스라는 이 닉네임을 쓰는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을 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주시면 내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